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증언한 시점보다 일주일 이전에 동양대 측이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전 총장의 육성 파일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준비했다는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가 대구예술발전소에 생겼습니다. 한수 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소극적입니다. 여전히 5천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AI 로봇으로 도시기반 설비 공동구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낮에는 15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큰 일교차와 또 높은 자외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하늘은 맑고 햇빛은 참 따뜻했죠. 하지만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도 파란 하늘 드러나는 가운데 바람은 한결 잔잔해지겠습니다. 또한 햇빛이 계속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와 경북 연일 보통 수준 보이며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은 다소 날이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안동 5도, 김천은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에서 크게는 1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대구 25도, 안동 23도, 김천은 2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큰 기온 변화만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에 반짝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며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증언한 시점보다 일주일 전에 동양대 측이 자체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준비했다는 발언이 확인돼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처음에는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일인 9월 3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은 법정에서 이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7일 앞뒤로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자 최 전 총장은 말을 바꿉니다. 압수수색 하루 이틀 전에 정경심 교수에게서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다가 8월 말이나 9월 초 동양대 직원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동양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문학 강좌 수료증 발급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당시에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때는 나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그 이야기 왜 먼저 나왔을까? 동양대가 8월 24일부터 상장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면 최 전 총장의 최측근이 전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준비했다고 말한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준비 없이는 총련 경선에 투자느냐요?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요? 그때가 그냥 갈림길을 쓰가 있었다 이래. 이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대죠. 최 전 총장도 당시에 사전에 준비했음을 전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라서 이게 뭐 9월 1일 날 9월 4일 날 이게 펴졌으면 그 전부터 나왔다는 소리지. 그 전부터 내가 어떻게 얘들을 요리해갖고 내가 학교를 좀 떼어갖고 재벌들한테 돈을 이런 거 생각할 텐데. 동양대가 표창장과 같은 상장을 많을 때는 1년에 수백 장, 최소 100여 장을 발행합니다. 표창장이 나갔다는 2017년에서 7년이나 지난 2019년, 최 전 총장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 전 총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유독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만은 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신명철입니다. 한수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정부 방침이 마련된 건 2017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천 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일부 직군들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식당 직원 69명을 직접 고용하고 시설 관리 분야는 퍼스트키퍼스, 경비 분야는 CQ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각각 1,200여 명과 90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한수원 본사와 산하 원전본부 5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4,000여 명 가운데 35%, 5,000명가량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 수처리, 원전 설비 정비 등 원전의 안전과 밀접한 일은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인 겁니다. 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정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만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피폭에서도 산업재해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한 협력업체 직원은 5만 7천여 명. 이들의 피폭량은 한수원 정직원보다 무려 18배나 많습니다. 터빈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협력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핵심 과제로 정했던 원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가 하루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부터 한수원과 원안위 그리고 산자부가 3자가 모여서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봐도 전혀 진척된 바가 없이 논의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역시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역 때와 별반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용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회사 해산을 하고 직접 고용을 해라. 한수원은 생명안전 업무 외주 금지 등을 위해 원안위, 산업부와 합동 검토 중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화가의 작품은 그림으로 남고 문학가의 작품은 책으로 남죠. 하지만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 예술은 그동안 이룬 기록 작업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대구의 공연 예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공간,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가 대구 예술발전소에 생겼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68년 전인 1953년 10월에 발행된 미국 클래식 음악 잡지 에튜드입니다. 6.25 전쟁 시기인 1952년 겨울 대구 향촌동 르네상스 음악다방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가 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대구음악협회가 경매로 사들여 최근 대구시에 기증했습니다. 음악과 연극, 무용 등 대구 공연예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가 대구 예술발전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1900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년에 대구 예술계의 주요 인물과 이슈를 소개하고 수십 년 전 발행한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 팸플릿도 보여줍니다. 대구시가 1000여 점의 자료를 모았는데 작고 한 예술인의 소장품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을 일구신 원로들이 하나 둘 타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예술 자료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던 실정입니다. 살아있는 원로 예술인 8명의 생애와 예술 활동을 증언한 기록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공연예술 역사를 기록화해 한 곳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술이나 혹은 문학은 벌써부터 이제 오래돼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그 선배들이 한 일을 살피고 배우고 역사를 알게 되고 이랬는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악 창의 도시인 대구. 대구 공연예술의 뿌리와 발자취를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15일까지 꽃 도 소매상과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등 수입 비중이 높고 5월 가정의 달에 판매 수요가 많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꽃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트워크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용으로 거액을 주고 임대해온 중국 도자기가 수년째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지루한 진위 논란 속에서 3건의 민형사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도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문양과 색감의 도자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 목적으로 20년 장기 임대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작품 수만도 모두 4,190여 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도자기들은 고흥군이 전시 목적으로 임대받아 반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일반에 전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사건 증거물로 압수되면서 수장고 3곳에 분산돼 5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것은 가압류 상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중국 도자기는 반입 당시 제기된 진위 논란과 이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만 모두 3건이나 됩니다. 미 전시와 파손에 따른 민사소송 2건과 가짜 공방에 따른 사기 사건 1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도자기 진위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론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탄소 측정하고 지금 일반 감정도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누구가 감정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고흥군이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 전시 목적으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 속에서 중국 도자기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박물관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년 가까이 서귀포에 살며 작품 활동을 했던 화가 이중섭의 원화작품 12점이 제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제주도에 기증한 건데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오는 9월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제주 MBC 오승철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귀포에서 1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했던 천재화가 이중섭. 초가집과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해안과 섬의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화롭기만 합니다. 초록 바다를 배경으로 새들과 가족이 어우러진 해변의 가족.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 2 아들과 행복했던 서귀포 생활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끈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아이들과 끈. 첫 아들을 병으로 잃은 슬픔과 일본으로 떠난 가족들 때문인지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그리고 비둘기와 아이들처럼 소만큼이나 아이들이 이중섭의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가족, 그걸 사랑하는 작품을 주제로 해서 평생을 그려오신 분이니 말이에요. 삼성그룹에서 제주도에 기증한 이중섭 원화 작품은 부인인 이남덕 여사에게 보냈던 엽서와 석점과 유화 6점, 수채화 1점, 은지화 2점 등 모두 12점. 이에 따라 이중섭 미술관의 이중섭 원화 작품은 59점으로 늘어나고 편지 자료와 유품 등을 포함하면 96점이 되는데 기증 작품은 오는 9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이중섭 화가의 기일인 9월 6일 전후로 특별 전시회를 열어서 이중섭의 귀한 작품이 제주의 품에 안기는 만큼 이중섭 미술관에 부족한 전시 공간과 수장고 등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도심 지하 곳곳에는 통신과 전력, 가스 등 도시 기반 설비가 지나는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데요. 땅 아래에 있어 재난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 국내 연구진이 공동구의 안전을 관리하고 초기 재난 대응을 도맡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통신 기능이 마비돼 469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 통신구 112m 구간에 소화기가 한 대뿐이었을 정도로 지하 시설에 허술한 재난 대응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동구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로봇 한 대가 움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AI 레일 로봇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공동구의 8가지 환경 정보를 관측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구의 이상 유무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무인 순찰 서비스 중에 화재가 초기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동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 기능까지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AI 레일 로봇은 공동구의 구조를 사각지대 없이 파악해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됩니다. 공동구의 가상 공간에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실험으로 피해를 예측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공유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재난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사전에 그 알아본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진은 이 로봇을 충북 청주의 공동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추가 연구를 거쳐 설치와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입시 비리와 근로 강요 등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폭행과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또 입학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 허가를 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 조정을 주제로 고등학생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대회 참가 원하는 학생은 다음 달 25일까지 학교별로 2인 한 팀으로 팀을 구성해서 토론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 선관위는 이 가운데 8개 팀을 선발해 우승과 준우승 팀은 장학금과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경일대학교가 수영부를 창단했습니다. 대구와 경북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운동부 형태로 창단한 것으로 감독은 전 국가대표 권재열 경일대 교수, 선수는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일대는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서영 선수의 모교기도 합니다. 어제 하늘은 맑고 햇빛은 참 따스했죠. 하지만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파란 하늘 드러나는 가운데 바람은 한결 잔잔하겠습니다. 또한 햇빛은 계속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며 연일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은 날이 쌀쌀하다면 낮부터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현재 대구는 8도, 안동 5도, 김천은 1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7도에서 크게는 13도 정도 내려간 모습인데요. 당일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3도, 김천은 2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큰 기온 변화만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8도, 영천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5도, 구미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모두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5도, 청송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3도, 청송 25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후에 반짝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주말이 되면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며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